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 진행을 맡은 전 정동진 국민영화제에서 일하고 있는 송민지라고 하고요. 오늘 모신 감독님, 배우분들, 오늘 관객분들에게 먼저 서울동물영화제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더 납작 엎드릴게요 연출한 김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혜인영 연기한 김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태미 김대리 역할 맡은 손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윤 팀장 역할을 맡은 장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앞으로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께 이 영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의 원작이 되는 출판물도 따로 있다고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화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셨는지 그 말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독립 출판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고라니 북스라고, 거기서 이제 헤이송 작가님을 모셔와서 에세이를 먼저 출판을 했고, 그 에세이를 보다 보니까 이걸 영상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빨리 만들어야 해 이러면서. 일단 진행해 네, 이렇게 네. 하고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러면 배우분들은 일단 진행해로 시작된 이 영화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김연규 배우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 진행회에서 조금 더 기획된 상태에서 저는 기획안과 시나리오를 이렇게 배웠던 것 같고, 굉장히 배려 있는 문자 메시지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려 있는 문자 메시지 어떻게 이 기획에 같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되게 너무 오래전이라 가지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일단은 배우님의 SNS를 좀 염탐을 많이 했고, 거기에 DM으로 되게 장문으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문자 메시지로 이러이러한 역할과 이런 영화를 찍으려고 합니다. 이런 매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바로 이제 배우님 집에서 미팅을 가졌던. 이게 정말 바로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듯한. 네네. 그래서 배우님도 집에서 저한테 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왜 나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님 앞에서 계속 열심히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서로 이렇게 잘 영통을 한번 하신 채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예원 배우님은 또 어떻게 영화에 같이 참여하게 되셨나요? 저도 감독님이 이전에 작업 같이 하셨던 배우가 저랑도 인연이 있어서 그 분에게 이제 저의 연락처를 여쭤보시고, 그래서 직접 저한테 연락 주셔서 이러이러한 이야기이며 이런 역할을 제안드리고 싶다 그렇게 연락 주셔서, 근데 저 시나리오 읽고 바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유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장문의 문자가 온 것 같고, 그리고 시나리오 보고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리고 제 역할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감독님이 이제 예전에 찍었던 영화 영상들을 보고, 이 사람이다, 재밌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처음 전화를 했을 때 선배님 너무 시원하셨고, 그때 제가 그 시나리오에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타를 먼저 찾아주시면서 영화는 흔쾌히 또 같이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GV에서 질문을 해주시는 선착순 세 분에게 첫 번째 분께는 빈스로드 원두를 증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삼각과자를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먼저 혹시 제가 질문하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영화의 감상이나 나눠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맨 앞자리에 계신 네, 오렌지 모자 쓰신 분. 그 감독님을 비롯한 세 배우님들 종교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불교 신자가 있으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캐톨릭이나 기독교 신자가 있으신지, 만약에 불교 신자가 있으시다면 촬영하는데 뭐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른 배우님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부분. 사실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종교가 들어가지만 불교라는 설정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되게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일화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종교에 국한하지 않았고 배우님들한테도 종교에 대해서 한 번도 여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제 종교는 무교입니다. 저는 카톨릭입니다. 저도 무교인데 저희 어머니가 불교 쪽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불교 절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엄마 따라 절 몇 번 가봐서 저 절은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무교고요. 그냥 성당 가면 기도하고 절 가면 기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네. 네, 또 질문하실 분, 네, 여기. 오른쪽에 먼저 하고 그 다음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그 영화 제작 기간이랑 주요 로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영화 제작 기간은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2020년 에세이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 대본을 만드는 과정이 6개월? 1년? 작가님 어디 계시죠? 작가님이 오셨나요? 네, 작가님도 여기 오셔가지고 네. 저기 손 크게 한번 들어주시고, 네, 이 원작에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원고를 주고받으면서 수정했고, 그리고 영화 프리 기간은 한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은 10일 정도 했습니다. 10일 아니었나요? 네, 깜짝 놀라시면서 더 긴 줄 아셨다고. 영화를 보니 10일 안에 이 정도의 이런 이야기와 또 연출과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은 저희가 크게 로케이션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크게 공간 2군데 사무실과 절만 두고 나머지 이제 소공간은 되게 작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로케이션이 작지 않아서 정말 시간이 많이 절약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배우님들이 그 극중에 나오는 옷을 입고 와주셨어요. 네, 너무 귀여우시죠? 그렇죠. 귀여우십니다. 네. 또 그 아까 손들었던 분이 네, 바로 옆에 계시네요. 제가 그 잡지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너무 공감이 돼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출판에 관련해서 그 에피소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마 OTT로 공개가 되면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하고, 혹시 불교계 시사회 했는지 거기서 어떤 반응이 어땠는지 좀.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조계종 본사에 다녀왔습니다. 불교 문화대전에서 특별상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객석에 스님 100분 정도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합장을 하면서 이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상을 받으셨어요? 네, 상을 아, 받고 네. 사진도 가운데서 제가 찍었습니다.
혹시 상의 이름이 뭐였나요? 특별상이었습니다. 네. 네, 약간 어떤 특별한 게 있었을지 조금 네, 궁금하기도 하면서 영화를 같이 상영하고 받으신 건가요? 영화는 이제 트레일러로 소개가 되고 아. 그날은 시상식만. 아, 네, 네, 네. 어떤 행사에 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보시다시피 한 5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제가 사실은 그 나눠진 버전도 일단은 준비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합본 영화화한 게 있고 이제 그걸 준비한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바퀴벌레 나오는 장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영화가 좀 재밌게 이렇게 CG나 분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바퀴벌레를 현장에서 연출을 해서 영화를 만들 수는 없고 뭔가 CG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어떤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을 테고 어떤 재미의 부분도 있었을 테고 바퀴벌레가 굉장히 네, 눈에 띄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를 넣는 선택, 그러니까 CG로 넣는 선택과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바퀴벌레를 상대로 하는 배우님들의 연기도 되게 눈에 띄었어가지고 촬영할 때나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궁금합니다. 바퀴벌레는 진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 포인터 같은 걸로 바퀴벌레의 동선을 배우님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역시 영화는 액션 이후에 리액션이 진짜 중요하다 이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네. 끝인가요? 네. 레이저 포인터로 하면서 엄청난 놀라운 연기들이. 모형을 준비를 해주셨었는데 모형을.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얘기? 우리가 모형을 준비해주셨어요. 모형 준비해주셔서 그걸로 이제 처음에 했다가 리허설이랑 연습을 했다가 얘를 계속 이동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인터로 가자 해서 했고 나중에 이제 CG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PD님이 자기가 이 애니메이션을 바퀴벌레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해보겠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맡겼습니다. 네, 그 애니메이션이 진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 그 영화 이번 이 어떤 시리즈 이어가면서 어떤 코믹한 요소들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조금 그 파란 에러 화면 뜰 때 그 경고음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 이게 그냥 경고음으로 끝나지 않고 음악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또 영화 전체에서 음악이 어떤 분위기와 톤의 매너를 되게 살리는데 많은 어떤 공을 세웠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듯한 엔딩송까지 그래서 음악 작업, 사운드 작업도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음악 작업은 이제 대구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심상명님이랑 제가 단편 작업을 이미 한 2번 정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장편 작업도 같이 해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사를 해서 이제 보내면은 그 가수님이 엄청 곡을 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믹싱 해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고 아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분장이 조금 있잖아요. 그 콩나물이랑 그 달마대사 제작 분장이 있는데 약간의 일하는 그 콩나물 분장이 저희 촬영의 맨 처음 촬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님이 약간 민망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잘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달마대사 제자 분장은 제가 또 장문의 메시지를 여쭤봤어요. 혹시 민머리와 턱수염이 가능하실까요? 그랬더니 막 푸아하 웃으면서 너무 좋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분장 첫날 콩나물과 그 달마대사의 제자 어떤 것이 더 마음에 드셨나요?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든데요. 달마대사 민머리는 마지막 날 막회차에 찍은 막회차 마지막 씬에 찍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콩나물은 스태프분들과 눈인사조차 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던 환경에서 갑자기 캬 이러면서 이런 걸 했어야 했던 현타가 있었는데 그렇게 조금 어색했던 분들이랑 마지막 민머리 때는 좀 뭐랄까 다 같이 막 즐겼거든요. 그 민머리만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민머리 분장이 저는 더 기억에 남고 그걸 찍었을 때 좀 다들 같이 함께 웃었던 기억이 나요. 네, 손혜원 배우님이 되게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그때를 떠올리신 건지 이렇게 연신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 분장 때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마지막 회차쯤에는 정말 저는 그러니까 왜 10회차에 놀랬냐면 한 2, 3주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크게 추억이 자리가 잡혀서 같이 했던 동료 배우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친해진 현장이어서 그래서 되게 길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그냥 현장을 좀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민머리 때도 서로 이제 민망한 거 없이 좋았다 할 만큼 좋았던 현장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듯이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신가요? 네. 그 크레딧을 보니까 마지막에 뭐 이렇게 장미우 배우님께서 그림 사진 제공 뭐 이런 크레딧을 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영화 속에서 각자의 어떤 취미생활 성취에 관해서 했던 그 사진 중에 네, 직접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림을 가지고 냈습니다. 네. 네, 취미로 뭐 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셨나요? 네, 오래 지금도 계속 지금은 끊었습니다. 영화에서 지금은 육아 중이라 끊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가 뭔가 그냥 회사에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은 느낌, 뭐 학교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받을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도 들었어요. 뭐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혜인이나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해보거나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글을 쓰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그냥 취미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동이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평소에 일상들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할 때 어떤 힘이 되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 평소에 어떤 것들로 조금 내 일상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나를 좀 받쳐주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감독님부터. 저는 이제 집에 고양이랑 개를 키우는데 걔네들한테서 가장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둘을 같이 키우시게 되나요? 다들 스트릿 출신이고 어쩌다 보니 합사가 되었습니다. 네, 김현규 배우님 어떠세요? 저는 남산 밑에 사는데 남산 아침에 올라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날 하루가 좀 좋은 것 같고 그냥 좀 끄적거리면서 좀 뭔가를 해소하는 편인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히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저 요즘에 평일에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주말이 기다려지는 거 그냥 그런 것들이 조금 버텨지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네, 저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집에만 있으면 제 몸이 너무 이제 나태해지고 그런 것 같아서 사실 많이 걷는 편이에요. 걷는 걸 좋아해서 걷기도 하고 이제 산 타는 거 좋아해서 산도 혼자 타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화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 대사와 장면이
연신 코믹하고 웃기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톤이 붉게 바뀌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마지막 대사가 어쨌든 끝을 내는 건 내 쪽이니까 하면서 약간 다짐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에 약간 결연함 같은 것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대사와 이런 장면으로 영화를 마무리를 하고 싶었을까 좀 그 마음이 궁금했거든요. 우선은 이 영화가 되게 사람들한테 편안하고 다정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웃음 포인트가 많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데 지루한 순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으니 그런 것도 잘 섞여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에피소드를 아우르는 어떤 이 배우의 목소리, 다짐 같은 걸로 이 영화를 끝맺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근데 결연하게 끝내고 싶었던 게 사실 아니에요. 맞아요? 결연까지는 결연까지는 아니었죠. 네. 제가 연기를 할 때 아마 감독님의 혜인이와 저의 혜인이가 거진 이렇게 방향성은 좀 일치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제가 한참 어두운 혜인으로 연기를 처음에 한 거예요. 너무 슬프고 막 인생이 곧 이제 막 내리막길인 애처럼. 그래서 감독님이 되게 이렇게 이거 우리 영화 엔딩이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올려줬던 기억이 저는 나고, 그 촬영할 때 이 영화의 어쨌든 마지막이니까 무언가를 이겨내고 어떤 한 산을, 아주 작은 동산 하나는 넘은 사람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끝이 났지만 내일이 또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감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한 점, 네. 여기 맨 앞자리에 흰 옷 입으신 분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원작이 에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 실화에서 바탕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 영화라서 각색된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라는 출판사 얘기 자체가 너무 좀 재밌었는데 얼마나 실화이고 얼마나 각색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그 불교 출판사가 그 가장 큰 매력이었고 저한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자들만 다니는 되게 소규모 회사까지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각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각색할 때 어떤 원작과는 다른 톤앤 매너나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훨씬 그 에세이로서는 좀 더 많이 감정이나 어떤 감상을 풀어넣을 수 있었는데, 영화로는 이제 좀 더 닿는 느낌으로 작업을,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닿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바로 옆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저 그 대구에서 오극장에 그 콘티랑 시나리오가 전시되어 있는 걸 봤는데 혹시 출판 계획 있으신가요? 어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보셨나요? 아, 네, 저 영화를 보지 못한 상태로 전시된 걸 봤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더 관심이 생겨서 출판을 만약 하신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판이 되면 좋겠네요. 또 궁금하신 점이나 네, 저쪽 끝에 안쪽 자리에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김대리하고 팀장님이 좀 얄밉다? 그러니까
막내를 배려하지 않는다. 막내만 죽도록 고생한다. 그런 회사 생활의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점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쨌든 한 팀으로서 그 마지막에 또 되게 단단한 성격졌다라고 이렇게 막내가 느끼잖아요. 그런 캐릭터 변화를 그 김대리님하고 팀장님이 그 촬영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저는 윤 팀장이 뭐 성격이 모났거나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약간 푼수인데 카리스마 있는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다 보니까 혜인이와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중 시나리오 상에서도 그랬고 감독님이 명확하게 그 약간 츤데레 같은 타입이라고 저한테는 지시가 있었고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수고했다라는 책 나오잖아요. 책 나오고 나서 고생했다는 말을 혜인이한테만 했더라고요. 우리가 팀장님도 고생했고 맞아요. 서로 다 고생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우리는 오래 일했잖아요. 그래서 팀장이 저 좀 서운해요. 저도 열심히 했는데 고생했다. 그냥 이런 마음으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둘은 촬영이 많지 않아서 막 열심히 찍고 있는데 둘이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사진 찍어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도 많이 고생을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연기 배우가. 네. 근데 진짜 그 참 동료애를 그래도 또 느꼈던 게 엄청 지쳐있을 때 막 리온이가 약국에서 엄청 비싼 피로회복제 막 사가지고 애원언님 밤마다 이제 요플레, 요거트 이런 거 저 화장실 잘 못 가서 이런 거 막 넣어주고 그래서 되게 동료애를 막 잘 느꼈었어요. 영화처럼. 저도 기억이 나는데 쉬는 시간에 이제 예고를 셋이서 같이 외우더라고요. 약간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랄까요, 이렇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처럼 이제 영화관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흔히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막 뭐 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이속도 챙겨야 되고 눈치도 좀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남한테 곁을 안 줘도 된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또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꼭 그럴 필요도 없고 여기에 있는 새 직원들처럼 어느 정도는 약간 나의 어떤 것들을 오픈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동료로 5년 넘게 같이 셋이서 팀워크를 이루면 되게 멋진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잠자는 거 빼고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일이기 마련이고 하니까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았고 또 새 배우님들의 어떤 그런 좋은 요플레이를 같이 나누는 그런 정에서 조금 더 많이 연기로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네,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네, 저도 직장인인데요. 그래서 저는 혜인의 그 역할에 많이 이입이 되면서 영화가 되게 밝고 유쾌한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이 났고 위로가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우분들도 되게 직장 당연히 생활 연기를 배우분들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세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활 연기 직장인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실 수 있었는지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그냥 알바 같은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연기를 하면서 네. 직장 생활은 딱히 한 적은 없고요. 네.
저도 직장을 다녀본 적은 없고 알바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평일에 하는 일을 알바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반은 직장인 같은 느낌으로 다니는 일이긴 해서 그냥 근데 그거는 영화 찍고 지금 다니기 시작한 거라 사실 그냥 그런 경험, 간접 경험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혜인이가 겪는 어떤 문제들이 그런 사건을 겪어본 적 없지만 그런 감정의 결은 어떤 상황이든 겪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상황이나 감정들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에피소드들에 그렇게 직장인 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실 줄을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야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내 친구들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배우분들이랑 이제 회사 생활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에 들으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도 저런 비슷한 분위기에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 오늘 서울동영화제에서 영화 상영을 축하한다고 상영패를 전해주신대요. 그래서 상영패가 준비됐나요? 네. 상영이 오늘 마지막 오늘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네. 첫 번째 상영을 서독제의 첫 번째 상영을 축하하면서 네, 상영한다고 네, 갑자기 상영패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장미유 배우님부터 오늘 상영 서독제에서 첫 상영 같이 한 소감과 함께 관객분들께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서독제 오랜만에 왔는데요. 영화가 두 편이 왔어요. 네, 납작 엎드릴 게오랑 또 이제 해알이라는 영화에 저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편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시간 되시면 또 다른 영화들도 재밌는 게 많으니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동영화제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너무 좋았어요. 서독제에서. 그리고 저희 영화가 서울에서 지금 올해 첫 상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은 관객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뻤고 이렇게 또 이른 퇴근을 하고 와야 하는 시간대에 와서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일 지나가고 또 오고 지나가고 또 오고 하겠지만 저희 영화 보셨던 것처럼 그냥 다 잘 지나갈 수 있으니까 힘내시면서 일상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아까 영화 전에 감독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제 온 게 왜 이렇게 기쁠까? 그게 어쨌든 상영이 되어 관객분들을 만난다는 기쁨도 엄청 크고 이게 상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인정받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찍은 게 영화였고 우리가 했던 게 진짜 연기였지라고. 근데 제가 정신 좀 차려볼게요. 저 오늘 엄마 아빠도 초대를 하고 친구들도 많이 초대를 했는데 정신을 진짜 좀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친구들도 그렇고 연기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저를 찾을 수 없어서 목이 이렇게 여기 한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분명히 박수 한번. 제가 약간 이번 서독제에 좀 작정하고 초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친구들한테도 말을 많이 하고 막 와줬으면 좋겠다고 막 말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상영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연말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따뜻하게 인사 나눌 수 있어서 서울독립영화제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만들고 감독님한테 진짜 늘 마음 깊이 언제나 감사하고 있고 같이 해준 배우와 스태프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보러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독립영화제 너무 오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상영하게 돼서 진짜 지금 약간 많이 오늘 좀 떨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고 그리고 전 촬영할 때 이 세 배우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배우님들이시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텐데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맞점 드릴게요. 첫 번째 상영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상영이 한 번 더 남아있다고 합니다. 태균님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서울독립영화제에 와서 영화 한 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GV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다 주시면 치워드릴게요.